혜영아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장애가 생긴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여자애로 태어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엄마가 아프시게 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너 잘못이 아니야.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야. 그런 마음을 갖게 되죠. 삶의 좌표를 잃은 이들에게 보내는 네네. 뜨거운 응원.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의 셀프 응원을 선생님이 하신 거네요, 평생. 맞습니다. 요즘 많이 여러분들 힘드시죠? 코로나 이후 3년 동안 내내 힘들었는데 사실 코로나 피하면 되게 좋은 게 올 줄 알았는데 또 이렇게 겨울처럼 추운 경제 상황도 어렵고 사는 게 팍팍하고 이런 시절이 다가왔네요. 사실 사람이 되게 힘들면 사람을 만나서 치유를 해야 돼요. 왜냐하면 누군가는 굉장히 남들과는 다른 뜨거운 온도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으니까요. 제가 되게 힘들 때 보고 싶어 하는 분이 한 분이 계십니다. 바로 우리가 만난 지 10몇 년 됐어요, 선생님. 10년 그죠? 넘었습니다. 네, 10년 됐습니다. 10년 넘었어, 네. 그죠? 네. 꼭 뵙고 싶은 분이 계십니다. 바로 김혜영 선생님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정말 반갑습니다. 네. 요새 잘 지내셨죠? 정말 잘 지내고 있습니다. 선생님 보면은 명쾌, 통통 튀는 것 같은. 근데 사실 그 선생님 되게 어렵게 힘든 시절을 다 겪어왔잖아요. 근데 그렇죠. 선생님 요새 제가 보면은 대단한 게 또 박사학위도 하시고, 그 다음에 그 전에 왜 또 미국에서 콜롬비아 대학에서도 석사도 네. 하시고, 근데 사람들은 그럴 거예요. 아마 선생님 돈이 많나 봐, 아는 사람 많나 봐, 석사하고 박사하고.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습니다. 선생님의 인생을 이렇게 쭉 살펴보면 우리가 고비고비마다 선생님과 그 자리에 앉아서 이야기를 나누고 싶은 장면이 있어요. 맨 처음에 선생님과 함께 나눌 수 있는 장면, 만약에 선생님이 우리 장면이 많잖아요. 선생님은 그렇죠. 왜 그 씬이 있어요. 그렇죠. 딱 왜 되게 힘들어서 허리를 네. 부여잡고 쓰러졌던 그 장면, 아하. 아버지로부터 받았던 충격의 장면, 그렇죠. 네. 어머니의 장면, 또 콜롬비아에서 선생님이 대학을 다닐 때 장면, 그리고 케냐에서 아이들에게 받았던 장면, 선생님이 딛고 일어난 그것이 무엇인지 모르는 사람들을 위해서 선생님 좀 네. 얘기 좀 해주세요. 네. 저는 일단은 태어난 3일 만에 첫째 딸로 태어났다고 해서 아버지가 화가 나가지고 저를 집어 던졌어요. 그것 때문에. 딸이라고? 딸이라고. 첫째 딸. 그 첫째가 왜 딸로 나왔냐? 그렇죠. 환장한다. 아들이었어야 되는데. 아이고. 그래서 아버지가 화를 내고 저를 집어 던졌는데 이제 척추가 이렇게 잘못 자리 잡게 됐어요. 이제 그게 이제 제 인생에서 이제 첫 번째 이제 불행한 일이자 커다란 인생의 장애가 된 거죠. 아휴. 그리고 이제 7, 8살 때 저희 어머니도 머리를 다치게 돼서 정신 이상이 오게 됐고 또 초등학교 졸업하던 해 저희 아버지께서 이제 이 세상 살기 너무 힘들다. 그래서 스스로 이제 이렇게 자살해서 이제 돌아가시게 돼요. 그게 이제 그런 불행들이 저희 집안에 계속 이어지게 된 거죠. 근데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니까 저희 어머니가 이 모든 불행한 일은 다 너 때문이야. 그렇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제가 첫째 딸로 태어난 거, 여자아이로 태어난 거, 어머니가 아프신 거, 아버지가 돌아가신 거가 다 제가 있기 때문에 저라는 존재 때문에 그 불행한 일이 다 일어났다라고 믿으시고 이제 저를 막 학대하고 더 때리시는 거죠. 그래서 이제 도저히 참을 길이 없다. 그래서 이제 가출을 하게 되죠. 그래서 14살 가출 소녀가 이제 제가 이 사회생활을 시작한 그 계기가 되죠. 그럼 14살일 때도 그때도 장애가 어렸을 때부터 있었던 그렇죠. 거니까. 애기였을 때부터 있었으니까. 그때도 키도 자라지 않고 작았을 거 아니에요. 몸집도 작고. 그러니까 성인이 된 제 키가 이제 134cm니까 애기였을 때는 더 얼마나 작았겠죠. 작았겠지. 네. 그때도 도망 나와서 어딜 간 거예요? 집을 나와서. 도망 나와서 이제 주인집 아주머니가 네. 저를 한의원집에 소개해줬어요. 그 한의원 때 갔더니 할아버지 할머니가 계시는데 저는 그 집에 가서 처음으로 이빨을 닦고 처음으로 한 곳에서 잠을 잤어요. 그전에는 집에서 그걸 못했다고요? 집에서 잘 수가 없었어요. 왜냐하면 어머니가 제가 눈에 띄기만 하면 때리고 쫓아내고 막 그러니까 어떻게든지 어머니 눈을 피해서 살았죠. 아휴. 네. 그리고 이제 제 밑에 동생들이 4명이 더 있는데 얘네들을 또 되찾은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아프니까. 집안 살림을 전혀 못 하시니까. 어머나 어떡해.
그래서 동생들 막 키우고 빨래하고 밥 해놓고 그러고 나면 또 잘못됐다고 저를 쫓아내시고 예, 그렇게 해서 초등학교를 보냈기 때문에 한원집 가서는 정말 좋았어요. 편했어요. 편했죠. 아유 세상에. 그래서 그 한원집에 있는 동안에 너무 고맙게도 그 어르신들이 정말 저를 잘 대해주셨고 네. 덕분에 그 집에서 이제 천자문을 거기다 떼고 나왔죠. 천자문? 네. 아 그때까지는 제대로 학교 못 다녔었어요. 아 초등학교를 아마 제가 반타작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이게 학교를 제대로 다닐 수가 없었죠. 선생님이 가여이역에서 졸업장을 주신 것 같아요. 참 그러면 여기서 부모님의 도움 없이 그러면 박사까지 온 거네요. 아, 그리고 뭐, 이런 어떤 네. 그 지금 현재 선생님의 이력을 보면은 이게 그 어떤 느낌인지 아세요? 되게 어떤? 럭셔리한 맞아요. 왜 그거 네, 있잖아. 네, 맞아요. 그 왜 되게 그 럭셔리한 그 뭐야 비영리 단체의 장의 네. 그 어떤 모습들 있잖아요. 네, 맞아요. 그 미국 유학생. 그렇지 미국 유학생 비영리 단체 마치 유엔 가고 뭐 이런 맞아요. 네. 그런 것 같은 느낌이 팍 든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람들이 이 선생님 그 뭐 김영 지금 본부장님이라고 네, 부르기도 네, 하잖아요. 네. 김영 본부장님은 김영 저자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게 아닌가봐라고 생각을 하실 텐데 사실은 정말 그 뭐냐 여기서부터 얘가 너무 멀어서 맞습니다. 어떻게 이겨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네. 그래서 아까 제가 선생님에게 아까 이제 우리 그 말씀을 드린 거예요. 장면이 있다. 이 사진을 다 모아야 이 사진이 이해가 돼. 끝 사진이. 그쵸, 그쵸. 맞습니다. 이거랑 딱 보면 하늘에서 뚝 떨어진 사진 같은 그런 느낌이 들잖아요. 예. 그리고 나서 이제 그러면은 한의원에서 계시다가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청소년기를 좀 보냈겠네요. 14살, 네. 15살. 거기서 이제 딱 1년 정도 보냈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안 되겠다. 내가 나를 벌어 먹여서 살려야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고 이제 서울시가 운영하는 무료 직업학교에 제가 편지를 보내서 들어가게 되죠. 그래서 그곳에서 이제 편물 기술을 6개월 배웠어요. 네. 편물 네. 기술. 네. 그래서 서울시가 편물이라면 저를 기계 키워줬어요. 편물? 네. 아니요. 기계 편물 이렇게 하는 거 아시죠? 네. 기계가 이만한. 나는 좀 알죠. 우리 엄마 그치. 때문에. 아, 맞아. 이거 알지. 지금 생각하면 그 편물 기술은 제 몸에는 맞지 않는 직업이었어요. 왜냐하면 기계가 이렇게 길잖아요. 근데 저는 상체가 짧은 사람인데 이 큰 기계를 이렇게 움직여야 됐으니까 그치. 원래 이제 척추 장애로 몸에 통증이 있는 데다가 일을 할 때마다 통증이 더 이제 과중되는 직업이었던 거예요. 네. 그래도 그때 그걸 할 수밖에 없었군요. 왜냐하면 그 직업학교에서 그 과밖에 받아줄 수 없다 그래가지고. 그럼 그 일을 참 오래 하셨죠. 근데 그 일로 인해서 선생님은 진짜 남다른 두각을 거기서 한번 나타내고 자신에 대한 선을 한번 넘은 거 아니에요? 그렇죠, 사실은. 그렇죠, 맞아요. 그렇게 이제 우연하게 기술 배웠는데 정말 다행히 이제 한국에서 하는 이제 각종 기능 대회, 네. 그래서 전국 장애인 대회, 전국 기능 대회, 세계 장애인 기능 대회에서 금메달을 다 따게 되죠. 네. 근데 선생님 여기서 되게 중요한 거, 네. 내 처지가 그래. 나는 되게 부모로부터 사실은 되게 학대받은 거잖아요. 당시에. 맞아요. 마땅히 받아야 될 사랑을 하나도 못 받았고. 그렇죠. 거군다나 그 엄마가 모든 죄를 어떻게 뒤집어 씌운 거 아니야. 너 뒤집어 때문에 씌웠죠. 그래. 그쵸, 뒤집어 씌운 그쵸. 거잖아. 말도 안 되는. 그러면 왜 마음속에 그러니까 뭔가 내가 몰입해서 열심히 해야 되는 동력이 없어지지 않아요? 분노, 막 슬픔, 그리고 부모에 대한 원망 때문에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잖아요. 저도 그런 시기에 있었어요. 그런데 제가 나중에 이제 사회복지를 공부하고 전문가가 돼서 제 인생을 제가 한번 분석해봤어요. 도대체 어디에서 지금 전환이 이루어졌지? 그치. 어디에서 지금 모멘텀이 일어난 거지? 그래, 그래서 가만히 분석해보니까 16살 때였어요. 그러니까 제가 그거요? 기술을 배우고 이제 직장에 공장에 일을 하러 갔잖아요. 공장에서 일을 하는데 10시간, 12시간, 14시간 하루 일을 하는데 세상에. 그 노동의 양을 어린이가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얼마나 아파. 네, 도망갈 데도 없어. 가출했으니까. 그래가지고 할 수 없이 이제 교회 가서 맨날 울면서 이렇게 세월을 보냈죠. 그래서 어느 날 이제 한참 이렇게 이제 일하고 울면서 몇 개월 보내는 어느 날 이렇게 새벽에 또 울다 잠들다 깬 거죠. 근데 제가 저를 가만히 이렇게 생각하니까 어린 마음에도 혜영이가 너무 불쌍한 거예요. 얘가 평생을 그 허리 아픈 거를 안고 살아야 되잖아요. 근데 무슨 수로 제가 허리 아픈 걸 없애겠어요. 몸이 그렇게 생겼는데. 그치.
그래서 이 불쌍한 혜영이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철학적 용어로 이제 자기 객관화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제가 그때 저한테 약속을 해줘요. 혜영아, 너가 평생을 몸이 아파서 살아가야 할 터인데 이거 안 되겠다. 그럼 내가 마음 아픈 일은 안 시켜줄게. 그래서 마음 아픈 일을 안 시켜주려고 가만 생각했더니 전 어린 시절부터 마음 아픈 일 천재예요. 너무 많아. 너무 많은 거예요. 이 너무 많은 마음 아픈 것을 가지고 이거 얘를 이렇게 데리고 사는 일을 하려면 이거 안 되겠다. 그렇다면 이왕에 있는 마음 아픈 일들을 버려야 되는 거예요. 어머니를 원망하는 마음, 가족을 원망하는 마음, 아버지를 미워하는 마음, 이 세상을 싫어하는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리지 않고서는 제 마음을 올바로 가기가 힘들겠더라고요. 그걸 어떻게 이 안에 있는 혜영이가 말을 해줬을까? 누가 시킨 걸까? 저는 이제 정말 은혜였다고 뭐 제가 믿는 이제 하나님이 저에게 네. 주신 은혜라고 저는 말할 수밖에 없는데 어린 마음에도 제가 너무 불쌍하니까 오케이 마음 아픈 일 안 시켜줄게. 그리고 이왕에 있던 그 나쁜 마음들을 하나씩 하나씩 버린 거예요. 근데 어떻게 버렸어요? 그 마음을 버리기 위해서 필요했던 말이 두 마디였어요. 어떤 거? 괜찮다. 이만하면 괜찮다. 두 번째 말은 괜찮아, 오늘 살아있잖아. 네, 그 두 마디를 어린 저한테 정말 많이 해줬어요. 그게 10대 때 15살, 네. 16살, 17살에? 네. 그래서 제 인생의 전환, 제 인생의 모멘텀이 일어나는 때가 바로 저 자신을 불쌍히 여기고 제 자신을 더 이상 힘들게 하지 않도록 살아가도록 하겠다라고 마음먹은 그때로 제가 이제 정의하고 있죠. 괜찮다라는 말이 되게 중요하구나. 굉장히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제 책 제목도 괜찮은데 It's okay. 근데 사실 이제 제가 아프리카에서 지금 23년째 살고 있거든요. 근데 아프리카 사람들이 이 말을 정말 많이 써요. 그래요? It's okay. What the problem? 하구나 마타타. 그래서 저도 그때 10대 때는 뭐 아프리카에 갈 거라고 생각도 못했지만 어쨌든 곰곰 제가 생각하니까 그래도 아버지도 죽고 이렇게 막 험악한 환경이지만 나는 아직 살아있잖아. 네. 네, 그런 생각과 또 하나는 괜찮아. 이것만 해도 괜찮아. 이제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정말 이게 사람들에게 이 괜찮다고 하는 말이 안 괜찮을지라도 안 괜찮잖아요. 안 괜찮죠. 괜찮아가 갖는 파워는 괜찮지 않은데 괜찮다고 말을 자꾸만 이렇게 말을 하게 되면 그렇죠. 내 마음이 안정을 찾으면서 이게 뭐랄까 다시 시작할 수 있는 그렇죠. 근거, 힘이 생기는 것 같아요. 맞습니다. 이 책의 제목이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네. 정말 삶의 좌표를 잃은 이들에게 보내는 네네. 네. 이제 뜨거운 응원. 사실은 그럼 선생님은 선생님의 셀프 응원을 선생님이 하신 거래요, 평생. 맞습니다. 그죠? 네, 맞아요. 그 응원할 때 쓰는 가장 좋은 말이 맞아요. 괜찮아. 네. 사실 그 모멘텀이 일어나고 나서 제가 저한테 했던 말이 있어요. 혜영아 괜찮아. 너 잘못이 아니야. 장애가 생긴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여자애로 태어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그렇지. 엄마가 아프시게 된 거 너 잘못이 아니야. 아버지가 일찍 돌아가신 거 너 잘못이 아니야. 근데 내가 그 어린 내가 어떻게 할 수 있겠어요? 그런데 그러면 지금부터 살아가는 건 내 책임이야. 오케이. 예, 그런 마음을 갖게 됐죠. 괜찮다 뒤에 또 나를 많은 게- 격려하는 그렇죠. 말을 그렇죠. 붙이면서 많은 것들이 네. 달라지고. 네, 사실 이제 잠시 쉬었다 가도 괜찮아를 저는 이렇게도 좀 보고 있어요. 예. 잠시 힘들어도 괜찮아. 곧 오케이. 괜찮아질 거야. 잠시 절망에 빠져 있어도 괜찮아. 곧 오케이. 희망이 올 거야. 잠시 멈춰도 돼. 멈춰도 괜찮아. 음. 곧 달릴 때가 올 거야. 그렇지. 예, 이렇게도 제가 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잠시 쉬었다가도가 멈췄어도 절망했어도 써도 아파도 아파도 묶여 괜찮아. 있어도 바닥에 이렇게 넘어져 있어도, 있어도. 진짜 왜 우리가 얼마 되지 않은 저도 이제 뭐 짧게 이제 60 가까이를 살지만 정말 이 안에서도 네. 정말 괜찮다고 말해주지 않으면 안 되는 순간들이 수도 없이 많았어요. 아우, 선생님 뭐
제가 예상하건대 등줄기에 여러 개가 왔다 갔다 하실 거예요. 그런데 그때 괜찮다고 내가 내 손을 잡고 일으켜 세워지지 않으면 맞아요. 내가 못 일어날 때가 맞아요. 너무너무 많거든요. 자, 그러면 선생님 그 후에는 이제 스스로에게 괜찮아. 그 괜찮다고 하는 말은 사실은 16살의 김혜영을 살리기도 했지만 맞습니다. 사실 지금도 지속적으로 하고 계세요, 이 말을? 지금도 하고 있습니다.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 네. 제가 사진전을 2번 했는데 그 네. 제목도 아무것도 안 해도 괜찮아였습니다. 그래서 이 괜찮다라는 말에는 사실 말씀하신 대로 괜찮지 않기 때문에 괜찮지 않을 아프리카에서 생존해야 되는데 뭐가 괜찮겠어요. 거기 죽음이 널려 있고 내가 가르친 제자들이 하루하루 죽어가고 이런 절박한 상황에서 괜찮을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이 오늘 하루에 집중하는 네. 거죠. 오늘 살아있는 오늘 이 하루에 집중하면서 괜찮아. 오늘 내가 살아있잖아. 네. 나 아직 죽지 않았잖아. 나 아직 힘을 낼 수 있고 나 아직 밥을 해 먹을 수 있어. 네. 아직 내일 오지 않았잖아. 그런 뜻도 있을 것 같아요. 선생님 이제 여기 한국에서 지내시다가 어떻게 본격적으로 갑자기 그러니까 지금 편물하시다가 그 아프리카로 떠난 이유는 뭐예요? 한 10년 정도 편물 일을 했어요. 기능대에서. 오래 했다. 네, 그렇죠. 15살부터 한 24살까지 했으니까. 그럼 그걸로 동생들 다 다 제 부양했죠. 내 동생들. 학교 보내고 뭐 중고등학교 다 보내고 했죠. 그리고 이제 기능대 금메달리스트니까 직업도 좋은 거 갖게 되고 또 일본도 다녀오게 되고 한마디로 말하면 기술자로서는 그보다 더 성공할 수 없었어요. 오케이. 예. 그래서 계속 그렇게 살면 되는 거였어요. 그런데 이제 저는 대학에 가고 싶었어요. 네, 그래서 대학 입시 2번 쳤는데 사실 낮에 일하고 저녁에 학원 가고 이게 그치. 쉽지 않잖아요. 그리고 저는 중고등학교를 1년 만에 검정고시로 마쳤거든요. 오케이. 그러니까 실력도 좀 많이 부족하고 그런 상태에서 대학 입시 2번 봤는데 다 떨어지고 나서 네. 어떻게 살 것인가. 예, 잠시 이제 절망의 시기가 저한테 왔죠. 그러니까 아직 20대 중반이니까 뭔가를 많이 할 수 있잖아요. 그렇죠. 여전히 어려운 게 있고 여전히 장애가 있지만 뭔가를 해보고 싶었는데 안 됐어요. 그때 제가 마음먹은 게 도망가자. 그 도망을 가는데 좀 멀리 갔어요. 저기 아프리카로 간 거죠. 그래서 이제 그 보츠와나라는 나라에 우리 한국 분들이 가셔갖고 직업학교 세운 거예요. 또 양재 목공 편물 기술을 가르치는데 이제 그 편물 교사 모집하는 걸 제가 조그만 그 공고를 봤어요. 그래서 이제 무시하고 있다가 그래 그럼 내가 거기 한번 가볼까? 그렇게 해서 이제 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가게 되셨구나. 네. 근데 결국 거기서 다들 포기하고 네. 다 돌아가게 되고 선생님만 혼자 남고. 네. 그러면 선생님이 이제 거기서 다시 편물로 돌아올 수도 있잖아요. 네. 근데 거기서 그대로 커리어를 계속 그쪽으로 네. 쌓아 나가신 거네요.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혼자 남은 그 직업학교에서 다행이다. 아침이 왔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실패한 자리에서 저는 위기잖아요. 거기서 저는 기회를 찾아냈죠. 아침에 와서 그 학교를 이렇게 휘둘러 보니까 네. 한국 사람이 저밖에 없는 거예요. 그 자체 교장 부임. 그냥 본인이 알아서 교장했어. 네. 그래서 그 학교를 다시 팍 세팅해가지고 네. 이제 그 학교 매니저가 돼갖고 운영하기 시작한 거예요. 오. 그래서 4년은 교사로 10년은 이제 교장으로 그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세월 동안에 한 450명의 보츠와나 청소년들을 교육해서 내보내는 일을 하게 됐죠. 예, 어떤 사람들, 그러니까 저한테 온 위기, 절망의 자리가 마음을 바꿔 먹으니까 굉장히 그 귀중한 그 삶의 그 터전이 되었죠. 네. 이 책에 보면은 사진들이 너무너무 네, 좋아요. 아프리카의 맞습니다. 사진들이. 네. 이 사진 작가님 좀 소개해 주세요. 이분도 케냐에 반해서 케냐맨이 된 분이라고요. 네, 저희 10년 원래 전- 이분이 아닌데. 아니죠. 직접. 네. 사실 이제 10년 전에 선생님하고 저하고 네. 이제 공동으로 이제 책을 네. 집필하기 위해서 했던 작업이 있지 않습니까? 네네. 그래서 그때 선생님께서 이제 김도영 작가님을 섭외해서 네. 케냐에 보내주셨잖아요. 네, 그때 네, 3개월 네. 동안 있으면서 어. 이제 여러 군데 사진을 찍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또 프리랜서로 계시다가 또 3개월 오셔가지고 이렇게 사진을 찍게 됐습니다. 이분 네. 왜 이렇게 케냐 좋아해요?
엄청 아마- 좋아하시잖아요. 한번 반했어 완전히. 응? 맞아요. 정말 반하셨어요. 네. 정말 반하셨고 사진이 너무 좋다. 하루하루 정말 행복하게 지냈어요. 그리고 이제 저는 이제 기독교 선교사이고 사회복지사인데 도영 작가 선생님이 거기서 그 일을 하셨어요. 네, 사회복지를 하시고. 진짜? 네. 왜냐하면 그 만나는 청년들마다 막 피자도 사주고 막 이것도 사주고. 원래 그 일하는 분 아니잖아. 아니에요. 사진 작가인데. 네. 응. 그 사진 이렇게 그 사람들 사진 찍으면 네. 그걸 다 그 자리에서 인쇄해가지고 다 줬어요. 근데 어떤 분들은 이게 사진을 가져본 적이 없는 거예요. 특히 가족 사진 같은 게 되게 어렵거든요. 그치. 근데 이걸 다 찍어갖고 이렇게 다 선물하고 이러면서 그 아프리카 사람들의 마음과 교감하고 그 행복을 공유하는 그런 기쁨을 누렸죠. 요새 뭐 이런 얘기 많이 있잖아요. 뭐 버텨 끝까지 버텨 막 이러는데 사실 선생님의 이야기에서 보면은 버틴다라는 것과 쉬었다가도 괜찮아라는 것과 같은 말일까요? 뭐 엉덩이, 궁뎅이, 방댕이 느낌인데요. 그래도 버텨라고 할 때도 좀 힘이 들어가야 될 것 같아요. 느낌이. 오케이. 버티기 위해서 뭔가 이렇게 힘을 주는데 쉬었다가는 느낌은 그래도 힘 빼고 좀 그 시기를 넘어가는. 그래서 버티든지 쉬었다가든지 어떤 방식으로든 우리는 살아 있다면 살아 있는 그 하루에 첫째는 불평할 수도 있어요. 마음에 안 들 수도 있어요. 네. 그러나 그 대신에 다행이다, 고맙다, 이만한 길 어디냐, 이런 마음을 가져보면 어떨까 싶어요. 내가 버티는 기준이 원망하기 위해서 버티는 게 아니라 그래도 이만하길 다행이다. 내가 잠시 쉬는 그 기준이 뭔가 일을 악물고 다음을 펀칭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태까지 그래도 돌아보니 이만하길 다행이다. 내 주변 사람들 돌아보니까 그래도 고맙다. 이런 마음의 여유를 갖는 그런 버팀, 그런 쉼이 되면 더 좋지 않을까 싶어요. 선생님 이번에 이 책은 그 독자들이 이 책을 어떻게 읽어줬으면 좋겠다. 이 책을 읽고 어떻게 마음을 가지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있으세요? 네. 이 책 끝 말미에도 제가 썼거든요. 네.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제 작가인 제가 써 있더라고요.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독자들에게 이렇게 주고 싶은 메시지 다 읽고 나서 김혜영 씨가 사람으로 오길 잘했다. 라는 생각이 드시면 정말 고맙겠고 그다음 책을 읽은 그 독자분께서도 내 인생 돌아보니 책 10권짜리인데 그래도 내가 사람으로 오늘 살아있길 잘했다. 이제 그런 생각을 갖게 된다면 작가로서 되게 보람이 있겠다. 자, 여러분 오늘 김혜영 선생님은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라는 그 글을 쓰셨습니다. 여러분들이 그 힘들 때 지금 사실은 이제 우리는 쉬어가는 거를 멈추는 것, 쉬는 것, 그 다음에 슬럼프에 빠진 것, 내가 달리지 못하는 모든 상태에 대해서 굉장히 불안해하고 왜냐하면 이게 또 너무 촘촘히 짜여져 있는 경쟁 사회다 보니까 그래서 이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읽으시면서 어느 페이지에서는 쉬시기도 하고 어느 페이지에서는 상처를 치유받기도 하고 어느 페이지에서는 응원을 받기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선생님 오늘 이 책 함께 해주셔서 감사하고요. 이 책을 이제 우리가 10분에게 나눠줄 거잖아요. 그죠? 그러면 요거를 좀 10분을 어떤 분을 뽑았으면 좋겠냐 하면 아까 우리 선생님이 이 얘기에 다양한 것을 여기다 집어넣잖아요. 그렇죠. 잠시와 네. 괜찮아 사이에. 선생님은 뭐 힘들어도 괜찮아. 아파도 괜찮아. 절망적이어도 괜찮아. 쉬었다가도 괜찮아. 멈춰서도 괜찮아. 다양한 괜찮아를 집어넣었잖아요. 자, 여러분들이 이 책의 제목은 잠시 쉬었다가도 괜찮아입니다. 근데 여러분들이 혹시 지금 현재의 상황에서 자기에게 주고 싶은 말이 있으면 좋겠어요. 그쵸. 잠시 힘들어도 괜찮아. 뭐 이렇게 하시고 싶은 말들을 댓글로 적어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그 중에서 정말 공감 가는 댓글을 쓰신 분에게 10분을 뽑아서 이 책을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선생님 마지막으로 독자들에게 좀 얘기해 주세요.
MKTV 여러분들에게 정말 사랑의 말을 드리고 싶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는 김미연 선생님의 큰 사랑, 은혜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같이 오늘 방송하게 돼서 너무 감사드리고, 독자 여러분들께서는 저 사람도 했구나. 저 사람이 아프리카까지 가서 살아남았구나. 그러니 우리도 이 한국에서 살아남을 수 있겠구나. 네, 그런 힘과 용기를 가지시고 또 한 해를 시작하시기 바랍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